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얘기, 첫 번째 주제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어제, 그제, 오늘 이렇게 3일 동안 이 언론을 통해서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을 조만간 소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슬슬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글쎄요, 검찰이 박영수를 소환을 한다고요? 글쎄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검찰이 박영수를 소환한다는 거는 이건 연극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결말이 뻔히 보이는 사기극이다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검찰은 지금 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서 온갖 장난질을 치고 있고요. 그 장난질의 일환으로 이 박영수에 대한 소환을 흘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김건희를 살리기 위해서 박영수를 죽인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뻔한 거짓말에 불과하고, 글쎄요, 검찰이 박영수를 소환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이상 진전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령 박영수를 소환하고 기소하고 뭐 심지어 구속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정에서 유죄가 나올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죠. 여러분 곽상도 보세요.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치솟으니까 곽상도 어떻게 했습니까? 곧 곽상도를 재수사할 것처럼 검찰 얼마나 설쳐됐어요. 하지만 실제로 곽상도 지금 재수사하고 있던가요? 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비판과 국민의 비난, 아니 국민의 그다음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냥 하는 척만 하고 있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박영수 특검에 대한 소환 운운하는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전해지지 않았나,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그래도 문득문득 생각이 날 겁니다. 대장동 재판 한참 얘기를 하다가 서세진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관심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새 생각날 겁니다. 박영수 50억 특검은 왜 안 해? 라고 할 거고요. 또 조금 있으면 김만배한테 돈 받은 기자들은 왜 수사 안 해? 라고 할 겁니다. 자, 근데 참 황당하죠. 김만배한테 돈 받은 사람이 뭐 한둘이가 아닌데, 특히 기자들이 돈을 많이 받아 먹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한다? 야,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진짜 해도 너무하네. 자, 뭐 여하튼 가네요. 자,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둘씩 박영수는 왜 안 하지? 기자들은 왜 안 하지?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때마다 검찰은 우리 하고 있어 라고 거짓말을 해야겠죠. 근데 그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뭔가 끈덕지가, 거짓말을 할 그 액션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것이 박영수를 소환 한 해 만에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박영수를 소환한다는 얘기 사실 3월 달에도 나왔어요. 근데 지금 벌써 6월이 됐는데 또 소환한대. 소환한다는 말만 있지 실제로 소환할 건지 안 할 건지 얘기는 없어요. 자, 어쨌거나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검찰이 박영수를 소환한다고 그것 뻔한 사기극이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하나하나 좀 짚어가 볼게요. 자, 오늘 일부 언론 등에 박영수를 조만간 검찰이 소환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보도에서는 수재 혐의로 박영수를 포위한 검찰 세 번째 소환은 다를 것이라는 식으로
아주 기세등등한 제목을 달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제목만 보자면 검찰이 뭐 한 건 할 것 같아. 자, 두 번째.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조만간 소환. 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조만간 소환. 이 조만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즉 이건 뭘 말한다? 소환 날짜도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소환을 하기는 할 건데 언제 소환할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언제 소환하겠어? 뭐긴 언제긴 언제겠어. 윤석열 정권이 곤란해졌을 때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을 때 박영수를 꺼내오겠지. 자, 좋습니다. 자, 검 칼날 박영수 턱밑까지 1,500억 여신 의향서 입김 조사. 성남의 뜰 PF 대출 참여에 관여한 우리은행 전 부행장 참고인 소환. 박과 개인적 친분, 박소환도 임박. 뭐 이렇게 기사가 막 났어요. 이거는 이제 엊그제 6월 1일자로 나온 기사입니다. 자, 이 내용만 보면 검찰이 이 박영수의 혐의를 하나 제대로 잡았고 그 잡은 혐의에 대한 수사가 곧 진행될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거 다 장난이라고 봅니다. 이거 다 쇼예요. 설령 소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기소나 구속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고 백보, 천보, 양보해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유죄가 날 가능성은 없다고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왜? 지금 나온 이 기사 내용만 봐도요, 뻔히 보입니다. 검찰이 무엇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이 안에 다 나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애시당초에 안 될 걸 수사하는 척 하는구나. 그러면서 적당히 책임을 법원에 떠넘기려고 하겠구나. 검찰이 그러는 거지. 야,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법원이 저렇게 판단하는 바람에 우리는 억울하게 됐어. 우리만 억울해.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할 거예요. 자, 옛날 같으면요, 사실 곽상도 같은 사람이 무죄로 석방되죠. 그래서 당장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부실 수사 의혹이라는 게 나왔을 거예요. 검찰이 처음부터 부실하게 수사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건데, 지금 곽상도 부실 수사 의혹 얘기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아니, 곽상도라는 이름 자체가 쑥 들어가 버렸어. 항소심 관심도 없어? 그러니 검찰 수사를 하겠어? 수사하는 척만 좀 하다가 그냥 넘어가겠죠. 매시당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박영수도 똑같은 방향으로 할 겁니다. 검찰 지난번에 곽상도 그 1심에서 무죄 나오고 난 다음에 마치 2심에서 결정적인 수사를 할 것처럼 시비를 이렇게 엄청나게 언론 플레이를 했죠. 하지만 지금 그 언론 플레이대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반짝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었을 때 그때 하는 척 잠시 반짝하고 지금까지 묵묵부답인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박영수는 뭐 다를까요? 아니요. 박영수도 똑같습니다. 아니, 더 할 겁니다. 박영수 부분은요, 검찰이 정말 건드릴 수조차 없는 부분이에요. 왜? 박영수를 건드리면 바로 윤석열한테로 갈 수밖에 없거든. 박영수가 지만 감옥 가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아니거든. 자, 그래서 애시당초에 박영수를 구속하지는 못할 거고, 소환한다 하더라도 기소하지 못할 거고, 기소한다 하더라도 구속하지 못할 거고, 구속했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유죄 판결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감히 단언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요, 구속도 어렵다고 봐요. 왜?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하고 있다고 지금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내용도 잘 보면 안 될 거야, 이거. 안 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안 되는 걸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런 겁니다. 자, 이 박영수 부분은요, 사실 혐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50억 클럽에 대한 혐의죠. 근데 여러분, 50억 클럽, 박영수가 공무원이 아닌데,
50억 클럽이었다고 해서 문제가 있을까요? 글쎄, 딱히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불법적인 행위에 개입을 했어야지, 불법을 저질렀어야지 이게 그 처벌이 되는데 50억 클럽에 포함됐다는 것만 가지고는 방법이 없어. 그러려면 이제 그러면 50억 클럽인데 이 박영수를 수사하려고 혹은 감옥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됐어야 되느냐, 박영수가 이 화천대유에서 혹은 대장동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래요. 박영수는 이 대장동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했습니다. 대장동은 사실은 누구 사업이다? 박영수의 사업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실제로 보면 이 김만배가 여러 차례 뭐 얘기를 합니다. 박영수 고검장이 자기를 이 대장동에 보낸 거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 본다면 박영수라는 사람은 실제로 대장동 사업의 최고 통치자, 가장 최종적인 배후였지. 실질적인 배후 세력인 거지. 실제 오해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장동 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뭐 조우형이라든지 이기성이라든지 뭐 기타 남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감옥 앞에까지 갔다가 실제로 감옥에 잡혀갔다가 1심에서 유죄 받고 풀려나는 경우라든지, 검찰에 소환돼 가지고 구속되기 직전까지 갔는데 갑자기 사건이 사라진다든지, 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남욱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검찰에 들어갔다가 풀려나는 게 뭐 그때 등장하는 게 김수남, 윤갑근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로비를 했네 말았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김만배의 힘으로 됐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김만배가 아무리 그 로비를 잘하고 인맥이 넓어도요, 기자예요. 기자 말을 어느 정도 들어줄 것 같아요? 검찰이 그 정도 사안에서 기자의 말을 들어주려면 그 사람이 누군가 다른 뒷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검찰이 밝혀야 되는 부분은 뭐다? 박영수가 대장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박영수와 김만배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정말 조우형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빠져나온 과정에 박영수가 있었고 거기에 윤석열이 엮여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양재식 검사는 또 무슨 짓을 한 거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과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느냐? 자, 박영수 전 고검장, 전 특검이죠. 자, 박영수에 대한 지금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일단 검찰이 밝히고 있는 박영수 고검장의 혐의. 자, 간단해요. 하나밖에 없어. 제가 엄청 길게 얘기했잖아. 예? 사실 부산저축은행 그 로비 의혹이라든지 사건 수사 무마, 예? 조우형 빼준 거, 그 부분이 우리가 제일 궁금한 부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은 싹 빠졌어. 뭐만 들어가 있다?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박영수 특검이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2014년에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직을 맡습니다. 자, 그럴 때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다. 자, 이런 것들을 해주고 뒷돈을 받았다. 이런 혐의예요. 이 보통의 경우에는요, 뒷돈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는 사례는 사실 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개인이 자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는 것이 불법이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불법이 되느냐? 공무원인 경우에, 공무원은 공익을 위해 일해야 되고 국민을 위한 봉사자잖아요. 따라서 자신이 공익에
이 공익을 해야 되는 공익을 대표해야 되는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배임이니 뭐 또는 이해충돌이니 뇌물이니 이런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민간인의 경우에는 자신이 어떤 지위에 있든 그 지위를 어떻게 이용을 했던 그걸로 해서 돈을 벌었든 말았든 그거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공무원하고 똑같이 취급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은행원이에요. 우리나라는 사실 관치금융이라고 그러잖아요. 즉 은행은 사실상 국가기관의 일부로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이 은행이 자생적으로 생겨나죠. 고리 대금업자가 은행으로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은행업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특별히 공무원으로 의제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뭐 은행을 전부 다 법으로 만듭니다. 국가가 만들어요. 지금 대부분의 그 은행들은요, 국가가 만들어서 국가가 특별법에 의해서 법을 만들어서 그 은행을 만들어 성장시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일하는 은행원들은 공무원하고 거의 비슷한 대우를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속해 있는 혹은 자신의 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대장동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을 참여시키려 했다면 이거는 배임 또는 배임 수재 또는 이해충돌 등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어요. 자, 그 검찰이 지금 쑤시고 있는 부분은 어디다? 바로 이 부분이다. 이 박영수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우리은행이 돈을 투자하도록 종용 혹은 압력 혹은 유도했다. 요 혐의를 현재 파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여기에 수재 혐의로 박영수를 포위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 수재 혐의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은행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직간접 이해가 있는 대장동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을 참여시키려 했다는 거. 요게 주된 혐의인 거죠. 배임 수재, 알선 수재 뭐 여러 가지 뭐 혐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될 수 있다,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해놓고서 이걸 생쇼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신 대목이 이 대목일 거예요. 겉으로 보니까 꽤 그럴싸한데 잘하면 뭐 박영수 잡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예, 아닙니다. 이거는 생쇼입니다. 왜? 이것이 생쇼인 이유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생쇼인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은행이 대장동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즉 대장동에 실제로 들어갔어야지 이게 뭔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일단 우리은행이 대장동에 들어갔으면은 당장 이 박영수가 대장동에 자기가 돈을 넣었잖아. 그죠? 돈을 투자를 했잖아. 투자를 했는데 자기가 또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야. 그러면 이해충돌이에요. 이해충돌이고 어떻게 보자면 야 이거 김만배한테 뭐 돈을 받고 한 거네 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 당연한 그 틀이 나옵니다. 하지만 안 갔어. 대출 의향서만 제출한 거야. 대출 의향서? 아니 대출해 주는 거야. 그건 우리은행이 돈 버는 거잖아. 이게 대출은 이 부동산 PF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크게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옛날에 저축은행들이 날림으로 해서 문제긴 하지만 실은 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오히려 왜? 일단 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땅과 건물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상황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닥 손해보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뭐는 문제가 된다? 대출이 아니라 직접 컨소시엄에 참여해가지고 손익을 나눠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위험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건 정말 잘 보고 들어가야 돼. 하지만 대출을 해주는 거는 크게 문제 없을 수 있어요. 따라서 대출 의향서만 제출했다는 거 가지고 이걸로 박영수가 문제를 일으켰다, 박영수의 혐의가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려면 돈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흘러갔다, 김만배의 돈이 혹은 화천대유의 돈이 혹은 천화동인 1호, 2호, 3호의 돈이 이 박영수한테 흘러갔다, 이게 입증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근데 지금 김만배 돈이 박영수한테 흘러간 정황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박영수 딸이 화천대유에 채용이 돼가지고 일을 했다만 있어요. 그런데 딸은 받은 돈이 3억밖에 안 돼요. 50억이 아니야. 딸이 받은 건 3억. 아파트까지 다 포함을 해도 11억. 그런데 문제는 뭐? 김만배가 자기 직원들한테 성과급 하라면서 240억씩이나 뿌렸어요. 김만배, 그러니까 따라서 그 정도 돈을 많이 뿌린 김만배니까 박영수 딸한테 한 4억? 뭐 11억 줬다 해가지고 문제될 거 없을 수도 있어, 이거는. 즉, 돈의 구체적인 흐름이 없고 이미 드러난 돈 역시도 합리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목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따질 경우. 은행 대출 부분, 우리은행 대출 의향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시비를 걸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수사할 경우 아무리 백날 천날 파도 나올 게 없는 거야. 물길이 지나가는데, 수맥이 지나가는 데를 파야지 물이 나오지, 수맥이 지나가지 않을 걸 뻔히 아는 곳에서 땅을 파면 거기서 뭐가 나오겠냐고. 모래밖에 안 나오지. 근데 지금 딱 검찰이 파는 데는 모래밖에 안 나오는 지점인 거예요. 애시당초에 혐의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 시나리오가 안 나와. 근데 여기를 파겠다고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말이 뻔히 보이는 겁니다. 참 속이 천불이 나는 것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한참 검찰이니 뭐 법원인이 출입하면서 이렇게 검찰 수사를 이렇게 취재를 할 때만 해도요, 요런 내용 나오면요 바로 분석 기사가 나옵니다. 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증거를 찾기도 어렵고 설령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수사를 해봤자 성과가 없을 거다, 맹탕일 거다 라는 기사를 지금쯤 나와야 정상이야. 따라서 검찰 얘들도 쇼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따다닥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렇게 안 했던 게 아니야. 이런 식의 기사가 제법 옛날에 많이 쏟아졌거든. 근데 요새는 전혀 안 쏟아지네. 야, 놀랍네요. 이거는 바보들이야. 바보들의 행진이야.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검찰은 지금요, 박영수의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시절에 우리은행의 대장동 대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대출만 가지고는 문제를 삼기가 어렵더라. 왜? 우리은행만 했나? 다른 데는 더 많이 했는데? 예, 우리은행, 그리고 거기서 우리은행이 결과적으로 이익을 엄청나게 봤잖아. 손해를 봤어야 문제가 될 텐데 이익을 봤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안 돼. 두 번째, 그래서 이 문제시 되려면은, 자, 이익을 받더라도 문제시 되려면은 뭘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뭔가를 받았어야 돼. 돈을 받았어야 돼. 근데 이 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흐름이 없어. 뭐만 있다? 박영수의 딸만 돈을 받은 거라고. 근데 박영수 딸은
곽상도 아들 50억 받은 것도 무죄 나왔는데 박영수 딸 10억 받았어. 11억인가 받았어. 그게 유죄 나오겠어요? 어림도 없지. 안 돼.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죠. 김만배가 자기 직원들한테 이 성과급 많이 뿌렸어요. 40억 받은, 성과급으로 40억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10억 정도 받았다. 아이고, 우리가 볼 때는 엄청 많이 받았지. 근데 화천대유 천화동 이난에서는 뭐 그 정도는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 가지고 유죄를 만들 수 있겠어? 이게 박영수 딸의 돈이 아니라 박영수 돈이다라는 증거가 나오겠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검찰 알고 지금 찌르는 거야, 이거. 박영수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대출 부분에서 유죄가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일단 곽상도 아들의 항소심에서 곽상도 아들한테 유죄가 떨어져야 돼.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곽상도 아들도 유죄 나왔으니까 박영수 딸도 유죄겠네 라고 가야지 겨우 될까 말까야. 왜? 액수가 곽상도는 50억인데 박영수 딸은 5분의 1이야. 게임이 틀려버린 거예요, 이때부터는. 자, 보세요.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게 수사가 될 수사예요? 안 될 수사예요? 안 될 수사인 거야, 이게.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은 부산저축은행하고 거기부터 파 들어가야 되지. 에? 그리고 정말 박영수가 이 대장동 사업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김만배하고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뭔가 성과가 나온다고? 아니, 소환이야 할 수 있겠지. 부르면 가야 되니까 소환은 하겠지. 근데 그 이상의 평가가 나오냐? 어림도 없어요. 참. 즉, 검찰은요, 국민들의 여론이나 비난을 살짝 피하고 특검으로 이 수사가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장난질을 치는 겁니다. 지금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김건희 특검이 진행되고 있죠. 검찰은 이 두 특검이 필요가 없다. 검찰이 수사를 잘했는데 뭔 특검이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할 거예요. 그거를 그 근거로서 박영수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박영수를 제대로 수사하면 바로 뭘로 이어진다? 윤석열로 이어지지. 여러분, 박영수가 아무리 날고 기는 전관이라고 해도 말 그대로 전관, 옛날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으려면 현직에 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현직의 끈이 누구겠어요? 에? 여러분, 현직의 끈이 누구겠습니까? 그게 바로 윤석열이었겠죠. 아니, 윤석열이 아니라 여러 사람도 있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윤석열이 박영수의 끈이었다라고 볼 만한 흔적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박영수, 최동욱, 최재경, 윤석열로 이어지는 검찰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라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숱한 기사들, 박영수 50억 담보 받으려 5억 보냈나? 이 부분도 설명을 다시 좀 해야겠네. 지금 일부 언론에서 박영수가, 화천대유에 5억 원을 투자한 거, 이걸 가지고 검찰이 엄청나게 많이 파고 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박영수의 뭔가 허점이 나올 거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도 안 돼요. 자, 보세요. 김만배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
5억 원을 계좌이체를 했어요. 계좌이체를 했어요. 예. 불법 자금을 계좌이체한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네요. 더군다나 자기 이름 떡 해서. 자,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다? 이 돈은 맨 처음에 토목업자 남호 씨한테 나왔고,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인 이기성 씨, 이 사람이 박영수의 친척이죠. 그래서 이기성 씨, 남호 씨, 이기성 씨를 거쳐 박영수가 김만배에게 돈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검찰은 곧바로 3억 원을 받지 않고 중간에 박전 특검을 끼워 넣은 것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한대요. 자, 저는 이거야말로 웃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불법 자금이면 박영수가 숨지, 박영수가 남호 씨, 이기성 씨를 거쳐서 김만배한테 돈이 가도록 하지. 거꾸로 김만배의 돈이 갈 때 최종 통로가 자기로 해서 간다? 그런 경우를 만들 것 같아요? 안 만들지. 왜 만들어? 이 역시도 검찰은 이게 엄청난 불법의 의혹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거는 사실 불법의 영역이 아니라 박영수가 이 돈은 아무 문제 없는 돈이야 알지? 라고 해석한 거예요. 아니 자기 실명으로 계좌이체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아니야.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될 돈 같으면 거꾸로 흘렀지. 박영수 돈이 이기성 씨 거쳐서 토목업자 남호 씨한테 가서 그게 김만배한테 갔겠지. 거꾸로 흘러야 정상이지. 불법 자금이면. 그 반대로 흘렀으면 오히려 불법적인 자금을 합법화시키는 절차였다면 모를까. 자, 따라서 검찰이 이걸 수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뻥이다. 수사하는 척 하려는 거예요. 오히려 면죄부를 줄 명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중요하게 와닿는 부분이 뭐냐면요. 자, 다른 사람의 돈을 최종적으로 박영수가 자기 이름으로 계좌 이체됐죠. 그 뭐다? 이 돈이 갔다라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함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돈이 갔다. 이 돈의 명분은 무엇이다? 라는 걸 명백히 한다면 이건 뭐다? 사실상 출자금인 거예요. 이거. 남호 씨 혹은 이기성 씨가 출자를 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할 거다라는 의미로 봐야 됩니다. 설령 이것이 다른 불법적인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박영수는 포장을 잘 해놓은 거야. 티 안 나게. 그러면 이 부분만 가지고는 아무런 문제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이게 뭐 검찰 주장대로 이기성 씨 돈이 아니라 박영수의 돈이었다라고 합시다. 그럼 박영수가 출자를 한 거네, 그지? 화천대유에 출자를 했네. 출자한 게 뭐 잘못인가요? 그것만 가지고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출자를 했는데 이것이 다른 무언가로 엮여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불법이 돼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근데 지금 이 출자한 돈이 불법일 가능성을 만들려면은 되게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요. 검찰이 그 부분을 다 수사를 했다? 아니, 안 했거든? 그럼 애시당초 여기를 주물럭댄다는 건 뭘 말한다? 박영수를 소환하더라도 기소하지 않을 명분, 기소하더라도 구속하지 않을 명분, 구속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어디 얼빠진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할 거예요 아마. 그것까지는 할 거야. 근데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은 당연히 기각되겠지 하고 청구했는데 발부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렇게 의외의 상황이 나오더라도 절대 유죄 판결이 안 나오게 만드는 장치예요, 장치. 근데 이거를 보고 언론들이 열광해가지고 검찰이 지금 이렇게 세게 파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한다? 이거는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기자들이 바보이거나 두 번째, 알면서 검찰에 놀아나는 거거나. 자, 참 기가 막힙니다.
영혼을 팔아라님, 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5억 원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 몇백억을 먹어도 죄가 안 돼요. 화천대유에 들어간 돈이, 예? 화천대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자본금이 몇천만 원이라며. 그 몇천만 원을 넣은 사람도 몇백억씩 가져가는데, 이 사람이 5억이나 넣었으니까 몇백억, 200억, 300억을 하다 갔다 해서 그 자체로는 죄가 안 돼요. 그것만 가진 죄가 안 돼.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은행이 이 컨소시움에, 대장동 컨소시움에 개입을 했다면, 그랬다면은 문제가 되지. 왜? 박영수는 당시 우리은행 그 이사회 의장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뇌물이나 배임 수재 또는 이해 충돌 다 걸릴 수가 있어요. 다 걸려요. 싹 다 걸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출 의향서만 냈다? 그것만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대출은요, 은행이 돈 버는 거예요. 그 컨소시엄에 들어가면은 그 손해를 볼 가능성까지, 위험 부담까지 같이 하는 거지만, 대출만 할 때는 위험 부담이 확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히려 그것만 가지고는 오히려 박영수가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즉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는요, 다 뭐다? 쇼입니다. 시간 끌기용, 여론 무마용 쇼예요. 아까도 드렸듯이 설령 구속이 되는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본래 재판에 가면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증거나 남아 있을까요? 만배영이 입을 열기 전에는 증거도 없어요. 만배영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50억 클럽이요? 그거 허언이에요 라고 했다니까. 안 나와 이제. 검찰요, 아니 만배영이 아무리 간이 크다고 해도 검찰하고 대놓고 이렇게 정면 대결할 수 있을까요? 왜? 어떻게 정면 대결할 수 있을까? 박영수가 물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여기서 입을 잘못 놀리면은 박영수가 위험해. 박영수가 위험하면 그거 윤석열이 위험해. 누구 말 맞다나 카드 하나면 한 방에 간단 말이야. 근데 만배영 입을 열어야 되는데 열겠어? 안 열어요. 즉 지금 진행되는 것은 시간 끌기용, 여론 무마용 쇼입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 수사가 제대로 될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게 잘못이죠. 그죠? 기대를 안 해야 되지. 기대를 안 한다면 차라리 애초에 이게 무죄가 나올 거라면 검찰이 수사를 대충 해가지고 진짜 핵심적인 부분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기를 바라는 것도 괜찮아요. 왜?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것도요, 무죄가 나온 것도 일사부재리라고 하잖아요. 한 번 재판한 거 다시 재판할 수 없다. 일사부재리에 해당 안 되는 게 뭐냐? 기소조차 안 된 거는 일사부재리예요. 즉 부산저축은행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안 한다면은 이거는 일사부재리예요. 차라리 애매하게 기소해가지고 무죄가 나와버리게 만들면 골 때리고. 물론 확정 판결 전에 나오면 또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겠죠. 여튼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참 그렇죠? 포시즌님 국세 탈탈이라고 하셨고요. 사문난정님, 이 내용 김어준 보고 대충 돌아가는 판때기 읽었다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게 김어준에서 김어준 겸공에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자세한 얘기까지는 안 나오고, 여하튼 간에 지금 확실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쇼입니다. 예. 배동호님, 박영수의 투자도 사실 김만배의 말뿐 아닌가요? 아니, 이거는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박영수의 계좌에서 돈이 5억이 갔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라고 볼 가능성이 높아져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간